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임명 강행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만행들이 추가로 계속 터지는 중인데요. 그러든 말든 2인 체제로 대놓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KBS, MBC를 건드리는 건 물론이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 코바코 사장에 윤석열 캠프 출신 민영삼 씨를,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에는 김건희 성역화를 위해 평범한 가정주부 타령했다가 난리나게 만들었던 최초로 씨를 임명했습니다. 양심이고 뭐고 그냥 저렇게 택도 없는 소리 쏟아내면서 자리만 받으면 장땡이란 공식이라도 생긴 걸까요? 게다가 법카 논란도 끊이질 않는데요.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세월호 특조위 동행 명령을 피하려고 사장실 내 비상구로 도주한 후 법카로 호텔을 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91번이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1,700만원 신청해서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 그러면서도 실제 출장비는 법카를 중복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법카 중복 사용에 대한 어떠한 소명 자료도 안 내는 중이라 하네요. 기록 누락도 아주 상습범인데요. 사적으로 제주도 다녀온 기간 법카, 관용차 사용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공영방송 장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게 꼴보기 싫다고 우리가 관심을 끊어버리면 결국 저들은 목적 달성에 성공하는 거니 포기해선 안 된다 보고요. 당연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MBC 장악의 현안이 된 윤석열 정권의 미친 폭주다. 국민의 뜻은 또 철저히 외면당했고 법과 절차는 처참하게 짓밟혔다. 총책 윤석열, 행동대장 이진숙이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인 MBC 장악 쿠데타다 라는 비판입니다. 이런 막장스러운 상황에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씨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여기서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이 또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진숙 탄핵에 찬성 안 한다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건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게 한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러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준석 씨에게 새로운 보수에 희망을 건다는 분들은 제발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두구육에 얼마나 속아야 합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에 이진숙 씨는 건강상 핑계를 대며 오늘 과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어쩜 저렇게 노골적으로 파렴치한 짓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역시 중학생 때부터 생기부의 준법성 결여 소리를 듣던 사람 어디 안 가네요. 오늘 국회에선 이진숙 탄핵안 관련하여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과방위원인 김현 의원이 방금 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전화 연결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탄핵 절차 돌입합니까? 아니면 내일 합니까? 어저께 보고했고요. 네. 24시간, 72시간 안에 하는 거니까 네. 네, 오늘 하실지 내일 하실지 의장님이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혹은 내일 본회의 네. 열어서. 자,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하는지요? 이분이 임명되는 날 53명 KBS 이사 공모하신 분하고 31명, 원래는 32명인데 한 분이 철회를 하셨어요. 31명 토탈 84명의 이사를 공개 면접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결격 사유 여부와 당적 여부를 가지고 서류 심사를 하고, 이건 1차 의결을 해서 면접을 보고 이제 2차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서류 심사와 면접의 절차를 다 생략하고 낙점 사실상 용산에서 KBS 이사 명단, 그다음에 MBC 박문진 이사 명단을 가지고 2시간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2인 구조가 아니고 5인 체계에서 이 중요한 경영진을 관리 감독하는 이사진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도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2인 구조에서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탄핵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미 여러 차례 MBC 권태선 이사장 해임 관련해서도 2명 이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있었고 YTN 민영화에 대한 논의와 의결 이 과정에 대해서도 그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그런 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냥 2명이서 해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결정을 못할까봐 네. 그냥 출근하자마자 2시간 만에 85명, 4명의 서류를 본다는 건 불가능한데 면접도 안 보고 그냥
그러니까 출근하고 나서 11시에 취임식하고 점심 식사를 하셨을 거고 원래 2시에 하려다가 너무 이거는 좀 졸속이다라는 얘기를 심각하게 들을 것 같으니까 2시에서 3시로 연기하고 3시에서 5시로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게 그거네요. 자, 그래서 오늘 혹은 내일 이 탄핵 의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예. 이분이 사퇴를 할지 아니면 예. 탄핵으로 업무 정지가 되고 직무 정지가 되고 난 뒤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무 정지가 된 채 사표를 안 낸다면 그러면 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그냥 직무 정지된 채 계속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6개월입니다. 180일 6개월이요?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 6개월. 6개월. 이상민 장관의 경우는 7개월 가량 소요된 걸로 나옵니다. 만약에 6개월 동안 그냥 있다면 사실은 이분은 요거 한 건 처리하려고 간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딱 그리고 한 건. 워낙에 논란이 많은 분이었잖아요. 네. 역사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함부로 막 쓴 거며 그다음에 MBC 이 시절에 그 해고 노동자들 만든 거며 이런 숱한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강행해서 방통위원장으로 만든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일회성 업무였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네. 가서 시키는 대로. 네. 시키는 대로 요것만 결정하고 탄핵되고 그냥 네. 계속 6개월 있다가 그걸 기반으로 무슨 정치적 출마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왜냐하면 보통 방통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네. 사임을 시키고 또 새로 그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든지 의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저께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네. 하루거든요. 지금 진단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걸로 보면 그리고 상당 기간 뭐 이제 이분이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상당 기간 업무를 못 보게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인 위원장의 경우도 출석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불출석 요구서를 내고 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게 상식적인데 네. 그래야 그 다음에 누군가 와서 방통위의 일을 이어갈 텐데 그게 네. 아니라 6개월이 될 수도 그 직무정지가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사표를 안 내고 있다면 네. 그냥 이거 원포인트로 이거 해결하고 방통위는 안 돌아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병가를 냈다는 게 예. 또 어떤 시그널인지는 오늘 저희 이제 국회에서 어떤 입장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고 단순히 오늘 불출석하려고 병가를 낸 건지 아니면 사퇴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오전 오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표를 안 낸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네, 그렇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그냥 하루 안 나오려고 요통 예, 네. 진단서를 낸 건지 아니면은 사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네, 네. 왜냐하면 EBS 지금 이사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KBS 이제 사장도 사실은 뭐 연임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인물이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되고 12월 달에 MBC, KBS 등 허가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그 업무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역할이 필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아직 방송과 관련해서 장악을 다 안 했어요. 받고 싶은 걸 다 못 바꿨는데 네네. 그래서 사표 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네요. 어쩌면은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 시절에는 당신 사표 내지 말고 계속 가라고 네. 설득했을지도 모르겠으나 네. 요거 하고 나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은 일회용이야라고 말할 수는 그럼 없으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사표 내지 말고 계속 가라고 그때는 설득했다가 지금은 이제 요거 의결했으니까 이사진 네. 바꾸는 거 목적 달성했으니 당신 사표 내라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만약에 네, 그런 정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용하고 버린 건데.
그래도 자리 챙겨주겠죠, 다른 자리. 자,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